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사람 맞고요. 방금 화면 보셨다시피 옷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20대 끝자락이 시작해서 세계 무대를 향해 시작했던 저희 꿈과 도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20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하고, 뭔가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나 좀 한번 성공해보자,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꿈 가지고 계신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화면이 꺼졌네요. 네. 오늘 제 주제는 내 인생의 점프를 꿈꾸는가가 제 주제입니다. 정말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자기가 계획한 만큼만 이룰 수가 있고 반드시 도전을 해야만 자기 인생의 점프를 이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어떻게 제 삶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현재 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의상 관련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디자이너로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여자 디자이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남자들이 글래머러스한 삶을 사나보다 생각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냥 순탄치 않게 되게 일 잘한다 진짜 많이 들어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회사 다니고 부모님도 그런 거에 만족해 할 수 있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일단 10년차 정도가 됐던 시기였나봐요. 이대로 계속 또 있다가는 물론 부장되고 과장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여자라는 게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아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아줌마가 되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저의 그 자존심,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아줌마를 살기에는 제가 너무 자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직통생활하다가 나 아줌마 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나 의상이고 나 진짜 디자인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내 브랜드를 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영국 유학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전 선방지축이었고 펑키했고 그냥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랑 성적을 할 때 미국보다는 왠지 펑키하고 좀 더 페이스티브하고 이런 도시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해서 갔더니 그게 문제인데, 또 디자이너 생활하고 7년 살고 남은 것들을 딱 봤더니요, 제 옷장을 딱 열었더니 정말 그 철지난 옷들만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잔고는 진짜 한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한 900만 원 정도가 있었나? 그러니까 맨날 월급 받으면 옷 사고 월급 받으면 또 새 옷 사고 이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려고 결심했는데 이거 통장에 잔고도 없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 이야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다들 제가 영국에서 7년 동안 생활하고 왔다고 하면은 되게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영국 유학생, 특히 아트 관련 하시는 대학생들 보면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학비랑 또 작품 만들고 이러다 보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사회사당을 했어요. 나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나 정말 공부 더 해가지고 나 영국에서 내 브랜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사정을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학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 학비를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에라 모르겠다. 나는 영국 가서 내가 돈 벌어먹고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딱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학비 받은 걸로 이제 학비 할 돈만 딱 가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정말 회사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까만 좋았던 것 같은 게,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런던으로 갔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석사 과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석사 과정을 갖기 전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려고 영국 말고 지방에 있어요. 치스라는 지방에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런던은 정말 인터내셔널 시티여가지고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고 오히려 영국인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할 때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방으로만 빠져도 정말 정말 요즘에 런던은 영국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런던 안에 영국인이 별로 없거든요. 다 외곽으로 빠져 살고. 외곽으로 갔더니만 저는 이제 영어 좀 해보겠다고 영국인들 많은 곳으로 갔는데 정말 막 동양에서 온 되게 비싼 여자를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 딱 70세 도착을 해서 일주일 후에 어학연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도 지나기도 전에 저는 막 어떻게든 영국에 살아야 되겠고 생활비는 벌어야 되겠고 싶어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첫날, 둘째 날에 우선 시내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구나 한 미치 탐험을 하루 이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부터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자 해서 막 그 영국 그 진짜 동네를 막 걸어 다니면서 샵들마다 보면은 뭐 waitress wanted, 뭐 job wanted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만 있으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어는 진짜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 뭐 다 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다들 되게 황당해하죠. 막 동양 여자가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겠다는데 뭘 시키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학연수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제가 도착하고 나서 딱 5일이 지났을 때 제가 밥을 구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영국 하면 제일 대표 음식이 피시앤 칩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동태튀김과 감자튀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어쨌든 저는 돈을 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또 디자이너였으니까 또 옷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영국에 갔거든요. 예쁘게 막 차려입고 이제 딱 첫날 이제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이 되게 그리스에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주방에서 있는 그 스카프 같은 거 있죠. 앞치마 그거 주고 이제 주방에 가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밖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일하라고 이제 식당으로 저를 보냈는데 그 가게가 또 어찌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막 하루에 감자튀김이 막 미친 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정말 뭐였냐면은 그 감자를 우선 깎아요. 그리고 어떤 큰 대야에 감자를 보면 그 감자 그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다가 이거를 구우면은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한쪽 끝에서 감자튀김이 막 달달달달하고 막 떡갈비 볶듯이 그대로 볶아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이틀을 하는데 막 감자 깎고 하루 종일 막 이거 기계에 넣고 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은 또 이제 업무 파악하느라고 감자를 먼저 깎고 동선 있잖아요. 기계에 가서 기계 동작하고 이러느라고 힘든지도 모르고 다 이틀을 지냈는데 딱 3일째 집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한국에서 정말 우아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감자 깎고 뭐 하는 건가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랑 콧물이랑 막 정말 감사 막 콱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온 거구나 생활비를 버는 거고 런던에 가서 그래 1년 동안은 지금 나는 일단 영어를 배우게 될 거니까 하고 패션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잘 하다가 이제 런던에 왔어요. 이제 학교 시작할 때가 돼가지고 제가 런던에 왔거든요. 이제 이때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선망을 열었는데 딱 학교 첫날에 딱 갔더니 그 말로만 듣는 그 패션 학교잖아요. 정말 영국 하면 얼마나 유명해요. 막 패션 학교들 너무 유명하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미치고 크레이지하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반에 한 20명 정도 학생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마스터 패션 워먼즈웨어 코스를 들었었는데 또 워낙 게이들이 워낙 많거든요. 패션 쪽에는 더더군다나 정말 100개, 100명 없는 거의 게이였는데 막 애들 얘기하는 거 수다 따서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하는 게 막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나는 밤새 뭐 클럽에서 디제이하다 지금 왔다는 둥 막 옷도 화려하고 하나같이 너무 수색 입고 막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첫날 수업을 마치고 옥스퍼드 서커스가 어디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에요. 사람 제일 많은 거리. 거기 정말 큰 영국의 톱숍이라는 대형 매장도 있고 그 사거리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막 제 팀장에 잔액이 없어서 나 공부 못하겠다 이거에 대한 걱정보다도 제 스스로가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가끔 멕시코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 막 청년이라 얘기하잖아요. 제 스스로가 완전 청년이 된 거예요. 70세 1년 그 감자 이거 깎다 보니까 막 패션이고 뭐가 잊어버리고 막 옷도 그냥 상관도 없고 막 제 스스로가 너무 주눅이 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완전 청년 상냥한 분위기예요. 런던에.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저는 참 주책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통장에 잔액을 딱 빼봤어요. 그랬더니 딱 450파운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는 이게 다 낸 거였고
근데 그게 제 생활비로 남아있는 돈인데 한국으로 치면 100만 원이 잘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거기서 200파운드를 딱 뽑아서 안 되겠다. 나 머리를 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남아있는 돈의 거의 반을 들고 이제 캠던타운으로 갔어요. 아마 캠던타운은 아마 관광 세계에 꽤 많이 돼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펑크하고 막 정말 크레이지한 미친 막 머리들 해주고 막 색깔 오염 색색이 이런 미용실이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제가 앞으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니시는 앞으로를 했어. 너무 세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를 딱 하고 왔는데 또 막 그 미용해주시는 분 얘기하시는데 제 머리가 앞으로랑 또 되게 잘 맞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머리도 있는데 제 머리는 이게 푸석푸석해서 막 컬러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꼬마에 나오는 그 잭슨 팔뚝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참 귀여운 거예요. 되게 흡족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모자란 거예요. 좀 더 카리스마를 키우자 해가지고 패션책을 이렇게 막 봤는데 60년대 책인데 거기서 정말 오토바이크 타는 어떤 여자가 정말 막 시크했고 언니가 너무 예뻐요. 막 담배를 불고 막 오토바이크 타는 그런 60년대 장면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 눈에다가 화장을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화장 보이세요? 밑에다가 제가 막 5줄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60년대 화장법이에요. 그 오토바이 타고 있던 60년대 그 언니 그 책에서 화장법을 본 순간 제가 이거를 하고 지금 이 화장을 시작한 지 8년째거든요. 하루도 변함없이 이걸 하는데 진짜 막 더 새까맣게 하려고 막 최대한 새까맣게 해가지고 딱 앞으로 해야 하고 이걸 하고 딱 갔더니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다시 예전에 나로 돌아온 것 같고 친구들도 생겨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싶고 패션쇼도 멋있게 하고 싶은데 저희 생활들이 어떻게 충당을 했냐면요. 그때만 해도 외국에 와서 인턴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권 문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워크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학생일 때는 그리고 외국계 회사도 저희 같은 EU권자, 유럽계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하게 되면 회사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동양인들이나 뭐 다른 EU 국가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취직하는 걸 꺼려했고 그러니까 막 다들 한국 사람들이 뭐 어디 영국 디자인 회사에 버젓이 취직된 경우가 없다면서 저한테 뭐 꿍꿍도 꾸지 말래요. 뭐 그냥 뭐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 구직란에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을 원한다 이런 란을 쭉 보다가 한 3군데를 골라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장소도 무슨 호텔이에요. 되게 막 의인승창한 막 호텔이어가지고 막 호텔 로비로 또 나름대로 온갖 머스카레 한국에서 가져요. 제가 제일 예쁘게 생각하는 옷 입고 막 빨간 팬츠 코트 입고 막 베이지 바지 입고 막 이러고 막 갔어요. 막 포트폴리오 다 들고 가가지고 이제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장이 정말 뭐 러시아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정말 너무너무 돈이 많고 가쁘고 막 러시아의 로열 계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쿠티 라인, 여자의 정말 비싼 드레스 라인을 만드는 이제 런칭을 해서 디자이너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막 안 되는 영어 막 설명해서 한국에서 던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제가 영국에서 막 만들었던 막 디자인들 보여주고 막 그랬더니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잘 되려나 했더니 뭐 한 150명 정도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고 자기가 결과를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 안 하면 나는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서 이제 한국 공부 시작은커녕 한국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정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거기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직도 그냥 취직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회사에 여성복, 남성복 파트가 있었는데 여성복 파트에 헤드 디자이너로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석 디자이너로 정말 점핑해서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학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개월 정도 다니는 도중에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그 회사에 취직이 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 다니는 인생의 서막인데 이제 키사라는 영국 그런 드레스를 만든 회사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였던 그 러시아에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사장이 소파에 앉은 사람이고 저 남자가 남성 고수석 디자이너고 이제 저때 가지고 그리고 저 옆에 이제 드레스들이 근데 제가 만들었던 그런 의상이었는데 저런 것들이 막 정말 한 3천만 원이에요, 시가로. 그러니까 저는 이때 참 다른 세상을 본 게 막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들 로열 계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는 수준이 너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막 페리스 힐튼이 무슨 파리에서 파티를
온다고 비행기를 타고 그 파리에 가서 페스티벌 놀고 그 다음날 회사로 돌아오고 막 거의 막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 속에 제가 참 껴있다는 게 그림에서 봐도 참 동떨어지잖아요. 대경생각해도 참 동떨어졌어요. 다 금발머리 백인들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갑자기 수석 디자인으로 오니까 회사에서도 되게 큰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잘 다녔고 이제 큰 월급을 받으면서 무사하게 제 학교 시절을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뭐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때 학생인데 그리고 동양인인데 막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런던 패션 위크에서 이 브랜드가 패션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런던 패션 위크 무대에서 이게 시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고 나가면서도 와 정말 잘 됐고 제가 생각해도 참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족감이 별로 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가 원하는 저런 드레스 막 고급 라인을 한다기보다는 제 색깔과 제 끼를 낼 수 있는 정말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자는 게 원래 저의 꿈이었거든요. 또 대학교 때부터 제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브랜드가 스티브 제이 앤 유니티인데 스티브도 또 한국 사람이고요. 이제 대학교 때부터 CC여서 이제 같이 부부 디자인을 해보자, 커플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유학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내보자라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를 정말 딱 그만두고 저희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딱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가 약속에 낸 맨 처음 스튜디오거든요. 디자인 스튜디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 창문에 저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뭐 저기 2층이었는데 2층에서는 저희가 생활을 하고 1층에 이쪽에서 이제 저희 작업실에서 저희 뭐 직원들이랑 다 와가지고 기업 선정 이렇게 맨날 일을 같이 했었는데 정말 아담했지만 또 그 장소가 마법관을 대표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이 전면으로 열릴 수가 있어서 저희 감성이랑도 너무 잘 맞고 작지만 정말 저희의 끼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일단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정말 막 보따리 장수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전시회 같은 데를 막 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가 없었고 저희가 딱히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뭐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막 전시회들마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갔던 전시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브레덴 모토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 그때 왜 갔나 싶을 정도로 저희랑 성격이 안 맞는 전시회였어요. 좀 더 그쪽은 캐주얼한 옷, 스트리트웨어적인 옷이었고 저희는 조금 더 디자인한 캐릭터 옷이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부스에 저희가 막 서 있는데 막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장사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또 망하는 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옆에 영국 여자애들 둘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희도 그때 영국에 있었다가 바르셀로나에 잠깐 전시회 간 거여서 저희는 그냥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Hey, you come from London! 그랬더니 내가 자기애들 막 런던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럼 반갑다고 막 부스가 수다를 떠는데 알고 봐서 걔네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그 샵인 톱숍의 바이어였던 거예요. 톱숍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톱숍은 영국에서 어떤 위치냐면요. 정말 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바이어한테 저희 물건을 팔고 싶어서 이메일을 쓰면 첨부와일이 들어가는 순간 이메일이 차단돼서 회사 안으로 메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할 수 없던 얘네들이 정말 우연찮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수다를 시작하는 게 톱숍 바이어였고 또 얘네가 참 마음에 들어해서 저희 브랜드 옷을 사게 됨으로써 저희가 정말 처음으로 영국 그 옥스퍼드 서커스에 있는 톱숍 플래그십 스토어에 스티브 유니 스튜디오 톱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돼서 이슈가 되고 활동을 시작하니까 영국 언론들도 저희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가기 시작하고 또 그때 저희가 물론 조금 팔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브랜드의 파이낸셜이 안정적이지는 절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 때였는데 이제 어디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금을 끌어올까 생각하다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콘테스트였어요. 원래 대학 때부터 스티브나 저나 콘테스트 참 많이 나갔거든요. 상도 많이 타고 그러면은 그래 어디 상금을 노려보자.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해주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 막 잘 했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 막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뭐 아니면 어디 잡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 콘테스트 수상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 게 한두
되면 나는 못하나 보다 해서 그냥 손을 놓게 되는데요. 저희도 사실 떨어진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 누가 미쳤다고 저 여기 일단 떨어졌으면 안 쓰잖아요. 한 번만 올리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는 나가는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절대 안 그랬고 여하튼 나갔어요. 그때 한국에서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라고 삼성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신인 디자이너들을 위한 펀드라는 그런 걸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 안에 선정이 되면은 1억이라는 돈을 준대요.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저희가 막 준비를 해서 막 서류를 보냈는데 정말 네 1억을 저희가 사게 됐어요. 또 2년 연속으로 1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자본금을 사게 돼서 저희 브랜드가 막 패션쇼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저희는 1억이면 세상이 바뀌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억 아무도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저희도 1억 받고 패션쇼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한 2억 써서 거의 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때 그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에서 이제 상 탔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삼성의 돈을 가진 그 펀드와 또 저희가 약간 팔겠다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영국에서 이제 런던 패션 위크에서 데뷔 컬렉션을 갖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컬렉션도 선보이고 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한 게 막 패션쇼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났더니 막 영국이랑 한국에서 막 프레스 언론에서 엄청난 정말 호응을 받았어요. 막 보고에서는 영국을 빛낼 차세대 디자이너다. 막 시즌 헤럴드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와 어깨와 나란히 한 디자이너가 나왔다. 막 그리고 한국에서도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시간대별로 언론사 인터뷰를 했어요. 막 한 달에 잡지사 15군데 막 신문 조승동 다 깔리고 막 이러니까 저희도 갑자기 막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커피숍을 가는 이유가 커피숍에 보통 서점이 같이 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가는 이유는 뭐 이번 달에 우리 또 뭐 나왔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잡지 열어보면 항상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언론에서도 막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가 스스로는 되게 잘 되는구나 막 그런 착각도 하게 되고 그때가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거품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일이 일어나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옷을 많이 팔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언론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을 해오기 시작한 이제 순간이 왔었는데 이제 또 삼성 펀드라는 것도 2년이 끝나서 또 다른 신인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펀드가 끝이 나고 그랬더니 저희도 매번 들어오던 파이낸셜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거의 브랜드가 엎어질 위기에 온 거예요. 이제 뭐 패션쇼는 해야 되는데 자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브랜드를 접어야 되나 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때 참 묘한 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사가 힘들고 브랜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나중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한국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주목을 해주는데, 갑자기 저희가 브랜드를 접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못한다는 거 알리기 싫고, 막 그런 와중에서도 인터뷰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저희 스스로가 너무 갑작스럽고 되게 힘든 시간이 왔었어요. 막 이제 그때는 막 패션쇼하고 되게 좋았던 시절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때가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사진인데, 그때 저희가 결론을 내는 게, 실질적인 경영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거품에 녹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세일즈 에이전시랑도 접촉이 돼서 파리랑 런던에서 쇼룸도 가지게 되고 되게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보여주는 좋은 모델 써가지고 화려한 패션쇼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더 살릴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트 갤러리처럼 만들어서 필름, 영상, 영상들을 말씀드리면요. 필름, 아트 인스톨레이션, 이런 전시회에서 되게 독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영국에서 열었는데 이때 정말 패션쇼의 개념을 깨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이다 해서 반응도 제일 좋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딱 해외에 수출이 막 시작이 되면서 정말 그 한두 시즌 안에 갑자기 저희가 수출을 막 하게 돼가지고 현재는 지금 거의 10개 도시에 수출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저희가 되게 현명하게 막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남들이 보는 시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저희 브랜드가 나가야 될 방향 그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이 옆에서 잘하고 있는 얘기 들으면 막 비교되잖아요. 난 뭐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서 정말 귀머거리 생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처럼 남 얘기 안 듣고 저희 브랜드만 생각을 해서 그래 이번에는 이태리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럼 이태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어떤 쇼핑이 우리한테 맞는지 리스트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아시아 마켓이 없네? 이러는 순간에는 뭐 일본 여행도 가보고 홍콩 여행도 가보면서 어떤 샵이 우리랑 맞는지 분석도 해보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하면 그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일본에서 이세탄, 유나이티드웨이로 MDA라는 샵이 제일 좋대요. 그럼 우리가 톱3에 들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순간에 그 다음 시즌 되면 어느 순간 저희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고 싶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다신데요. 아직은 도전하는 단계예요. 지금 영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올해 한국에 지금 3월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3월에 들어왔지만 지금 영국이랑 파리는 저희 네트워크나 저희 에이전시가 이미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서울, 런던,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미국 시장 쪽이 뻥 빈 거예요. 짬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미국을 공략하자 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 가려고 이제 올해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할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어요. 정말 자기가 도전하지 않고서는 점프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도전을 할 때도요. 정말 무조건 도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밤을 새더라도 그 다음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바이오하이 미팅이 있다 하면 아무리 없다는 듯이 정말 화장 다 하고 너무 멀쩡하게 나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열하게 저희를 다녀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기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토가 저랑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꿈도 그렇게 안 커요. 물론 엄청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찌들지 말자. 이게 그냥 저희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영국에서 너무 브랜드가 엎어질거나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제가 즐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너무 짜증나고 삶이 너무 피곤하고 정말 매일 밤새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저희 옷에도 저희 시즌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가 밝게 살고 또 즐거운 일하고 행복해져야 저희 옷이나 또 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더 잘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해서 찌들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도전을 하면 언젠가 점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제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점프를 준비하는 것처럼 20대인 여러분들도 전 이제 30대가 돼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20대인 여러분들도 정말 도전을 통해서 점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